안녕하세요. 아라쌤입니다. 오늘 눈에 관련된 강의 두 번째 강의인데요. 본격적으로 오늘 공부할 학습 목표 알아보기 전에 선생님이 부탁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직 선생님 채널 구독 누르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서요. 앞으로 강의가 업로드 될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학습을 해줘야 되는 그 온라인 계약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 구독하지 않은 친구들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내용 공부할지 지금 학습 목표 살펴볼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눈의 조절 과정과 눈의 이상을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눈의 조절 과정은요, 그러니까 주변 밝기에 따라서 어떻게 눈이 조절되는지 사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했거든요. 그 다음에 멀리 있는 물체, 가까이 있는 물체, 원근에 따라서 눈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그리고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안경 쓴 친구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원시, 근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보다는 훨씬 더 부담이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 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내용 너무너무 중요했죠. 우리 친구들이 잘 학습했는지 지금 같이 한번 복습해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가상실험실을 통해서 눈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구조의 명칭을 우리 친구들이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전체 화면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자, 가장 전체를 싸고 있는 막은 무슨 막인데? 그렇죠. 공막이죠. 눈의 가장 바깥을 싸고 있으며 눈의 형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앞쪽을 싸고 있는 막은 그쵸, 각막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공막과 연결되어 있고 홍채의 바깥을 감싸는 투명한 막이다. 그다음에 요 안쪽에 선생님이 도너츠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는데요. 요 부분은 그렇죠. 홍채,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그래서 요 사이에 빈 공간이 동공이고 그 안쪽에 이 볼록한 렌즈 바로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수정체. 볼록 렌즈와 같이 빛을 굴절시켜 망막에 물체의 상이 맺히게 함. 자, 그 다음에 요 수정체를 붙잡고 있는 그 가느다란 요 조직. 맞아요. 선무체라 그랬죠?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한다. 이게 오늘 나올 내용이에요. 선무체가. 그 다음에 여기 안쪽을 채우고 있는 요 부분은 그렇죠. 유리체의 눈 속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물질이다. 그 다음에 가장 안쪽을 시각세포 있는 그 막은 망막이었죠. 그래서 물체의 상이 맺히는 부분이고 시각세포가 있어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임. 이 망막에 특별한 부위가 두 개 있었죠. 상을 잘 보게 하는 부분, 시각세포가 많이 분포해서 그런 부분은 그렇죠. 황반. 그 다음에 시각세포와 연결되어 있는 시각신경, 다발이 나가는 부분이어서 망막 중에서도 상이 맺혀도 보이지 않는 부분은 맞습니다. 맹점이라고 이야기했죠. 요 망막에서 특징적인 요 두 가지 부위 또 자세히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계속해서 이제 몇 개 안 남았나요? 요 위에 있는 거. 자, 상이 맺히는 거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망막을 싸고 있는 어두운 막, 맥락막이었죠. 그래서 검은색 색소가 있어 눈 속을 어둡게 함. 그 다음에 요게 무엇일까요? 꼬리처럼 달려있는 거. 이게 그쵸. 바로 뇌로 연결되는 시각신경이죠. 시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함.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눈의 조절, 작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밝기 조절인데요, 여러분. 자, 선생님 펜이 작동을 안 하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됐습니다. 자, 밝을 때와 어두울 때예요. 그래서 우선 선생님이 이거 이미 다 얘기했는데요. 밝을 때는 우리 눈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동공 크기가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이미 그 주변이 밝기 때문에 적은 빛을 받아들여도 그 빛의 세기 자체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동공은 이렇게 작아집니다.
어두울 때는 최대한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동공이 이렇게 커질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동공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게 바로 홍채였죠. 요렇게 홍채인데요. 요렇게 설명하면 좀 더 친구들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징그럽게 되는데 여기 부분만 선생님 다시 그릴게요. 다시 그렸을 때는 좀 잘 그려줘야 될 텐데요. 자, 동그라미를 좀만 더 크게. 이게 선생님의 최선이네요. 이게 펜으로 그리다 보니. 자, 어두울 때는 동공이 커진다. 자, 봐봐요. 선생님 요거 먼저 설명할게요. 밝을 때는 동공이 작아짐 이렇게 적을게요. 작아짐. 그 다음에 어두울 때는 동공이 커짐. 그런데 이 동공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는 바로 이 홍채였죠. 얘 지금 홍채 근육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요. 지금 근육의 면적이 어때요? 되게 넓어졌죠. 이거는 홍채가 이완한 상태예요. 우리가 이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늘어진 상태, 거의 생각하면 되거든요. 축 늘어졌다, 이완됐다. 그래서 이게 지금 면적이 넓은 거로 봐서 이 근육이 이렇게 늘어진 거예요. 이완된 거예요. 얘가 이완되다 보니까 이 사이에 작은 구멍인 동공 크기가 작아지게 된 거고, 그러면 빛의 양이 적게 들어와도 되는 거죠. 빛의 양이 적게 들어옴. 자, 그 다음에 어두울 때는 최대한 빛의 양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까보다는 이 홍채의 면적이 되게 좁아진 거 볼 수 있죠. 얘가 딱 수축한 거예요. 홍채 수축. 그래서 동공이 커지고 빛의 양 많이 들어옴. 최대한 많이 들어오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밝을 때는 낮이고 그 다음에 어두울 때는 밤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여담으로 낮과 밤 중에서 언제 더 눈이 반짝반짝 예쁘게 보인다? 맞아요. 밤에 어두울 때. 그런데 특히 우리 고양이과라든지 여기 고양이들 저녁에 보면 어때요? 이제 야생 동물들 보면 눈에서 막 레이저 나오는 것처럼 막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특히 밤에 활동을 하는 동물들의 경우에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구조 하나를 더 눈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반사판처럼 역할을 하는 그 눈 안에 반사판 같은 게 하나 더 있어가지고요. 빛이 들어왔을 때 얘를 최대한 반사 해가지고 서로 최대한 오랜 시간 머금을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플래시라든지 빛이 비춰졌을 때 그 반사판에 비친 빛 때문에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나 더 설명해주고 싶은 거는 옛날에는 그 디지털 카메라가 지금처럼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맨 처음에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 사진을 저녁에 찍으면 눈이 되게 빨갛게 레이저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다음 나온 그런 디지털 카메라는 야간에 사진을 찍어도 눈이 빨갛게 나오지 않게끔 뭐 정목 감소 현상 그런 기능이 추가돼 가지고 나온 디지털 카메라가 있었거든요. 그것의 원리는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저녁에는 동공이 확장된다 그랬었잖아요. 그 확장된 동공 바로 그 안쪽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비쳐가지고서 저녁에 사진을 찍으면 눈이 빨갛게 레이저처럼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왔던 디지털 카메라들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플래시를 2번 터트리는 거예요. 야간에는. 자, 그러면 처음에 빵 터트렸을 때 어때요? 동공이 확 축소되겠죠. 동공이 확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빵 플래시를 터트려가지고 두 번째 플래시에 불빛에 이제 사진을 찍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눈의 조절 작용이랑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상식으로 좀 알아두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로 눈의 원근에 따라서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눈의 조절 작용 두 번째인데 바로 원근이에요.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자, 먼 곳을 볼 때, 가까운 곳을 볼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눈의 구조를 보면요. 볼록 렌즈와 같은 얘가 바로 수정체이고 그다음에 수정체를 잡고 있는 이 근육을 우리가 선모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여러분. 자, 이 눈의 조절 작용은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자, 먼 곳을 볼 때는요. 지금 이렇게 수정체가 얇아진 걸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수정체 얇아짐 이렇게 우선 적을게요.
그다음에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이 그림은 약간 극대화시켜서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지금 수정체가 굉장히 두꺼워진 걸 볼 수 있죠. 자, 그 이유를 선생님이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먼 곳을 볼 때를 요 수정체를 보면요. 이 얇아진 수정체의 한쪽, 아이고, 요렇게 한쪽 면을 가지고 원을 한번 그려보세요. 요 면을 원의 일부로 하는 그 원을 그리면 원이 어떻게 그려져요? 굉장히 크게 그려지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가까운 곳을 볼 때 요 원, 이거 완벽한 구 아니죠. 얘 단면을 어느 일부러 하는 그 원을 그리다 보면 그 원의 크기는 선생님 정확하게 그리기는 좀 힘들지만 요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려지는 원의 크기가 다르죠. 초점 거리가 다른 거예요.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를 얇게 함으로써 먼 거리까지 초점을 형성할 수 있게끔. 자, 그 다음에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얘가 두꺼운 원이 되면서 그러면서 가까운 곳에 이렇게 초점을 맞출 수 있게끔 조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수정체의 조절은 누가 하느냐? 그렇죠. 얘를 붙잡고 있는 선모체가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요 부분 설명 잘 들으세요. 얘가 얇아지기 위해서는 선모체가 당겨야 돼요. 얘를 양쪽으로. 그렇죠. 얘가 당겨지는 거는요. 여러분 선모체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수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후 이렇게 늘어지는 거. 얘가 이렇게 늘어졌을 때 반대이죠. 위하고 늘어졌을 때 얘가 이제 렌즈가 좀 안쪽에 이렇게 더 두꺼워지는 거잖아요. 얘가 이 늘어진 거는 이완됐을 때. 자, 요 부분을 우리 친구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근데 원리는 이거예요. 우선 거꾸로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진다. 이 얇은 면을 그 일부분으로 하는 원을 그리다 보면 원이 크게 그려진다. 초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얘가 얇아지기 위해서는 양쪽에 있는 그 선모체가 얘를 잡아당겨야 돼요. 잡아당기려면 이 조직에 붙어있는 선모체 입장에서는 얘가 딱 수축하는 거예요. 천장이 딱 수축. 이해돼요? 그 다음에 얘가 늘어지게 되면 좀 더 수정체가 그 전보다는 두꺼워지겠죠. 두꺼워지게 되면 얘 일부분을 단면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초점거리가 가까워진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선모체가 당겨 수축해 그러면 수정체가 얇아지게 되고 먼 곳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풀어져 이완돼. 그러면 얘가 두꺼워지면서 가까운 곳을 볼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이 선모체가 당겼다가 놨다가 하는 수축이완 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왜 이렇게 안 보여? 오히려 먼 곳은 되게 잘 보세요. 그런데 우리 가까운 곳을 잘 보지 못해서 돋보기 많이 쓰시죠. 노안이 이 선모체의 조절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 곳을 볼 때는 선생님 여기 가로에다가 무엇을 적어볼까요? 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먼 곳을 볼 때는 얇아짐. 그러니까 얘는 원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까운 곳을 볼 때는 근.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은 지금 오른쪽에 다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눈의 조절작용, 명암과 원근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눈의 이상과 조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 근시인 사람 한번 손들어 볼래요? 근시. 응? 원시? 응? 노안? 노안은 없겠죠. 아직까지는. 난시? 난시인 친구도 요즘에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원시는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우선 근시랑 원시가 무엇이냐면요. 근시는 가까울 근을 써서 가까운 거는 시, 보인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는 게 근시예요. 그 다음에 원시는 원자를 써서 멀리 있는 거는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거는 안 보이는 게 원시입니다. 노화는 아까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노화가 진행되면서 잘 보이지 않는 거. 자, 그 다음에 난시는요. 여러분 이 각막 있죠. 이 각막 부분이 어떤 이물질이나 모래 들어왔을 때 이를 막 긁어. 그러면 빛을 깨끗하게 투과시켜야 되는 각막이 울퉁불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 하나로 맺혀줘야 되는데 여러 개의 상이 각막에 맺혀서 뭔가 상이 뚜렷하게 하나로 딱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로 뿌옇게 번져 보이는 거. 이게 바로 난시입니다.
있습니다. 근데 요즘 친구들 되게 스마트폰 많이 보고 게임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눈이 나쁜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분 중에 시력이 2.0이신 분이 있거든요. 그 분은 멀리 있는 액자가 약간 기울어진 정도도 정확히 다 보이신대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멀리 있는 표지판에 있는 글자까지 완전 잘 보시더라고요. 부럽죠? 선생님 그렇게 시력이 좋지 않거든요. 매일 렌즈 끼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지금부터 블루베리가 되게 눈에 좋대요. 그래서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거를 열심히 먹어주면 시력을 더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오래 하는 거 노노 안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근시랑 원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거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지금 살펴볼게요. 자, 눈의 이상과 조정입니다. 먼저 왼쪽은 근시예요. 근시. 근시는 가까운 것은 볼 수 있지만 멀리 있는 곳은 잘 볼 수 없는 증상이라고 했겠죠. 먼 곳을 잘 볼 수 없다. 우리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근시라고 했죠. 그다음에 오른쪽은 원시예요. 원시는 멀리 있는 곳은 멀 원자 보인다. 보이지만 가까운 곳을 잘 볼 수 없는 증상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근시와 원시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정상적인 눈 같은 경우에는 빛이 수정체를 투과했을 때 굴절되면서 어디에 맺혀야지? 그렇죠. 망막의 상이 정확히 맺혀야지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네, 근시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눈의 단면적을 좀 간단히 이렇게 그려볼게요. 근시의 경우에는 원시도 좀 이상하게 얘기하지만 자, 이렇게 자,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근시는 상이 망막에 맺히지 않고 망막 앞쪽에 맺히는 거예요. 빛이 통과해서 망막 앞쪽에 맺힌다. 자, 그 다음에 원시의 경우에는 반대예요. 수정체를 통과한 빛이 망막 뒤쪽에 맺히는 거예요. 뒤쪽에. 좀 선생님이 과장되게 그리긴 했는데요. 사실은 망막보다 조금 앞쪽에, 그 다음에 망막보다 조금 뒤쪽에. 근데 선생님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그렸어요. 자, 그래서 근시는 가까운 거잖아요. 좀 더 가깝게 맺히는 거. 수정체에 좀 더 가깝게. 그 다음에 원시는 수정체보다 좀 멀리 맺히는 거. 이렇게 연관시키면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근시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멀다. 얘가 딱 망막에 맺혀야 되는데 이 길이가 너무 먼 거예요. 수정체에서부터 망막 사이의 거리가. 그러니까 빛이 들어갔을 때 망막까지 가지 못하고 그 앞쪽에 맺히는 거죠. 이 길이가 기니까. 이해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수정체의 두께가 너무 두꺼울 때. 두껍다. 얘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굴절이 더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갔을 때. 그래서 얘가 더 심하게 꺾이니까 굴절률이 높아지니까 망막까지 가지 못하고 망막 앞쪽에 맺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원시의 경우에는 원인이 무엇인가? 근시랑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지금 망막 뒤쪽에 상이 맺힌다 그랬죠? 이 수정체에서 망막 사이의 거리가 너무 짧은 거예요. 지금 근시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짧아진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빛이 들어가서 얘는 정상적으로 굴절이 일어나는데 얘가 너무 짧으니까 상이 뒤쪽에 맺히는 거죠. 망막. 또는 여기다 망막 사이의 거리가 짧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정체의 두께가 얇은 거예요. 얇다. 그래서 얘가 충분히 굴절되지 못해서 빛이 꺾이지 못해서 이렇게 망막 뒤쪽에서 맺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은 근시가 되게 많다 그랬죠? 그러면 1번 경우가 많을까요? 2번 경우가 많을까요?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운 게 더 많을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점점 도수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성장기에 있잖아요. 저 초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던 친구들은 매 해마다 안경점에 가서 도수를 이렇게 눈 시력을 측정해왔을 때 눈이 더 나빠졌네요. 계속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정상적인 눈의 길이가 이건데 눈도 똑같이 성장기니까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자라. 그래서 이 사이가 점점 멀어지니까 성장기 때 계속 시력 측정을 하러 안경점에 가면은 점점 눈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근시와 원시는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이미 답 다 알고 있거든요. 요거는 어떤 색으로 해볼까?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자, 렌즈를 가지고 교정을 하는데요. 렌즈 두 종류. 자, 무엇이 있죠? 요거. 무슨 렌즈? 볼록한 볼록 렌즈와 그 다음에 자, 이게 가운데가 오목한 오목 렌즈이죠. 볼록 렌즈의 특징은 빛을 모아주는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얘는 지금 빛을 퍼뜨립니다. 자, 그러면 근시 같은 경우에는 빛을 더 모아주면 되겠어요? 아니죠. 지금 너무 앞에 모여가지고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 이 렌즈가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쪽에 맺혔으니까 빛을 한번 퍼뜨린 다음에 꺾이면은 망막에 상이 맺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렌즈를 써야 된다? 맞아요. 바로 오목 렌즈를 써주면 됩니다. 오목 렌즈. 선생님이 잘 그림을 못 그리니까 여기 위에 하나만 그릴게요. 빛이 한번 퍼졌다가 꺾이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서 한번 퍼졌다가 꺾인다. 그래서 망막에 상이 맺힐 수 있게끔. 그래서 근시인 친구들이 사용하는 교정 렌즈는 바로 오목 렌즈입니다. 오목 렌즈. 자, 그러면 원시는 그 반대 렌즈겠죠. 얘는 지금 너무 상이 뒤에 맺히다 보니까 빛을 더 앞으로 모아줘야 돼. 그래서 볼록 렌즈를 통해서 빛이 더 앞쪽으로 꺾이게끔 해주는 거야. 빛이 더 앞쪽으로 꺾이게끔. 그래서 얘는 볼록 렌즈를 사용합니다. 볼록 렌즈.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근시는 무슨 렌즈를 이용해서 교정하는가, 원시는 또 어떤 렌즈를 가지고 교정하는가 이런 질문이 많기 때문에 우리 원볼 이렇게 기억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시는 볼록 렌즈. 그럼 당연히 근시는 나머지 오목 렌즈가 되겠죠. 원볼. 자, 이렇게 해서 눈의 이상과 조정까지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눈의 조절작용 이것을 우리 가상 실험실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 했어요, 이제. 그래서 눈의 변화 이번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눈과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 때, 이 가까울 때는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었죠? 여기, 요 수정체 렌즈를 잘 봐야 되죠. 얘가 가까울 때는 초점거리가 가까워야 된다. 수정체가 두꺼워야 되고. 그 다음에 멀 때 딱 변화가 보이나요? 수정체가 좀 더 얇고 선모체가 얘를 더 당겨주는 걸 볼 수 있죠. 자, 가까울 때 좀 더 수정체가 두껍고, 그 다음에 멀 때 수정체가 좀 더 얇아졌다. 그 다음에 빛의 양 볼게요. 빛의 양은 동공 크기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빛의 양이 적을 때에는 더 동공이 확장되어야 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홍채가 수축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빛의 양이 많을 때는 동공 축소. 여기요. 동공 크기가 작아지려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완돼야 된다 그랬죠. 자, 보세요. 홍채, 수축, 이완. 자, 오른쪽 눈 보세요. 홍채, 수축, 이완.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수축, 이완. 자, 눈과 물체 사이의 거리 한 번만 더. 얘는 이제 렌즈가 조절해야 되니까 가까울 때 두껍고 멀 때 얇아지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변 밝기에 따른 눈의 조절 작용. 주변이 밝으면 홍채가 확장되면서 동공 크기가 작아진다.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그렇죠. 감소한다. 자, 그 다음에 주변이 어두우면 홍채가 수축되면서 동공의 크기가 커진다.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 거리에 따른 눈의 조절 작용이요. 수정체가 두꺼워져서 망막 또한 또렷한 상이 맺힌다. 그 다음에 멀리 있는 물체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져 망막에 또렷한 상이 맺힌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눈의 그 조절작용과 이상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눈의 구조와 기능 설명할 때 사실 밝기에 대한 것도 언급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봐줬으면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눈은 오늘 시간으로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청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